자, 그러면 비정형 동사의 두 번째 사항은 레슨 17과에 나와 있는 자, 동명사편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동사의 품사령, 비정형 동사는 품사령이죠. 영어의 동사의 품사령은 부정사 기본이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동명사 분사에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동사의 품사령, 비시제절에 관한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죠. 그러면 동명사편은 어떤 문법을 정리할까? 이건 간단해요. 먼저 기본사항을 했으니까 이제 동명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자, 그 다음 이제 주의할 용법이 뭐고 또 용법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죠. 그럼 동명사의 형태를 일반적 형태 하면 역시 단순 시제 형태가 있다. 시제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 뭐냐 하면 역시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거기에 예를 들면 seeing, going, being, studying, writing, reading, walking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being 이렇게 써야지 뭐 eating, aiming 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자,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선 시제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앞선 시제 형태 부정사는 to have pp를 썼죠. 그럼 동명사 역시 having pp, pp를 동사 en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having en 이렇게 쓰면 아 이것이 앞선 시제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having seen, having gone, having been, having read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제가 앞섰을 때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이번 활용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활용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럼 수동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부정사의 수동 형태는 to be, pp를 쓰듯이 결국 동명사 역시 be에다가 동사 en을 쓴다 이 말이죠. ben 이것이 수동 형태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being seen, 또 being read, being mended, being told, being made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만일 부정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 그럼 부정 형태는 당연히 not를 동사 ing 앞에 붙이면 되겠죠. 동사 ing 앞에 not를 붙인 것이 부정 형태다. 그래서 not going, not having read, not doing, not walking 등이 정리가 된다. 이것은 형태상, 따라서 동명사는 형태상 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부정사 비교해서. 다음 두 번째, 동명사의 용법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면 되죠. 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하지만 동명사는 오로지 무슨 역할을 해요? 자, 명사 역할만 한다. 역할만 한다. 따라서 당연히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동격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겠죠. 자, 그럼 교재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교재 488페이지 중간에 동명사의 용법은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나 주격보어나 목적어, 동격어 역할을 하게 되죠. 1번 주어 역할, 동명사구가 주어일 때. 그런데 부정사구가 주어일 때는 세 단어 이상이면 가주어, 가목절을 쓰는데 동명사구가 주어일 때는 세 단어 이상 돼도 가주어, 가목절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따라서 만일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할 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여기가 주어인데 이 동명사구는 가주어를 쓰지 않게 되죠. It's never is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Admitting one's own mistake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is a first step of development 즉 발전의 첫 단계다. You are enjoying happiness 당신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is due to your diligent effort 그것은 당신이 부지런한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주어인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 동명사가 주격보로 쓰이면 당연히 동사 뒤에 쓰겠죠. 거기 예를 들면 my wish 내 바람은 is 이다 finding permanent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남과 북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는 곳이다. 그래서 finding 이하가 주격 보호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명사적으로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봤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요. His dream is 그의 꿈은 이다. Becoming a famous baseball player. 즉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에서 명사적 용법으로서의 보호다 이 말이죠. 다음 hypertension 고혈압은 is measuring one's blood pressure as over 140 밀리지 H 이렇게 해서 즉 고혈압은 혈압이 140 mH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동사 ing가 보호 역할을 한 것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타동사 뒤에서 특히 I have just finished. 나는 막 마쳤다. Writing my report. 내 리포트 쓰기를. Writing my report가 목적어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The people on the beach. 즉 그 해변 사람들은 enjoyed fishing, surfing, boating and swimming. 그래서 즉 낚시하기 또 아니면 파도 타기 또는 보트 타기 또는 수영하기를 즐겼다 해서 fishing부터 swimming까지가 한 목적어 덩어리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I'm sorry for bothering you too much. 이때는 전사 for 뒤에 동명사를 씀으로써 전사 for의 전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죄송합니다.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이런 꼴이죠. Tom is proud. 탐은 자랑하고 있다. Of having got the first prize. 전사 of 뒤에 having got the first prize 동명사 구어는 역시 전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1등상을 탄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림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서 전치사 뒤에 전사의 목적어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부정사를 쓰느냐 아니면 동명사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전사들은 절대로 부정사를 못 쓰고 동명사를 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전사 뒤에는 동명사를 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히 전치사가 투인 수거들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전사가 투인 수거다. 그래서 동명사를 쓸까 부정사를 쓸까 문제가 나오면 혼동되기 쉬운 게 있다 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I am used to 이렇게 써놓고 to go 아니면 going 돼요. 나는 거기에 가는데 익숙하다. 만일 이렇게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뭘 쓸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to가 나왔으니까 to 부정사꼴은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be used에 쓰인 to는 전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쓰니까 반드시 고잉을 써야 되겠죠. 이것이 시험 문제가 된다. 즉 전사가 to인 수고들은 시험 문제 사항이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한 수고들은 be used, get used, 익숙하다죠. 물론 익숙하다를 be accustomed to, get accustomed to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런가 object to 무엇에 반대하다 to가 전사죠. be opposed to 무엇에 반대하다 to가 전사야.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역시 to가 전사. lead to 어디로 이끌다의 to가 전사. come close to 거의 무엇 할 뻔하다의 to가 전사. 또 confess to 무엇에 자백하다에도 to가 전사. contribute to 무엇에 공헌하다 할 때 to 전사죠. be equal to 무엇과 대등하다 to가 전사요. be dedicate to 무엇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be devoted to 옆에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be subject to 무엇 하기 쉽다 무엇 해야 한다 이 to가 전사. 특히 with a view to 할 때 to가 전사. 무엇할 목적으로 또는 what you say to ing 뒤에 거 하는 게 어떠냐 할 때 to 역시 전사죠. when it comes to 무엇 하기에 이르자면 특히 what you say to 다음에 동명사 when it comes to 다음에 동명사 이런 구들은 드물게 시험 문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사 to를 동반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를 쓴다. 이런 것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이음은 생각해 보세요. Tom is used 하면 used 다음에 to deal일까 to dealing일까? to가 전사니까 to dealing을 썼다 이 말이죠. 탐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또 한 칸 띄어서 I'm looking forward to 하니까 arrive를 쓸까 arriving을 쓸까 할 때 to가 전사니까 arriving을 써야 맞게 되죠. 즉 나는 정시에 거기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꾸림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490페이지 넘어서요. 자, 다음은 물론 동명사가 명사적 용과라니까 동격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부정사 편에서 봤듯이 동격으로 쓰일 때는 더 추상명사 있을 때 to 부정사가 동격이냐 of ing가 동격이냐 할 때 to 부정사를 쓰는 것보다는 of ing가 동격의 기본적인 요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동명사가 동격으로 쓰이면 of ing의 꼴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Tom doesn't like the idea. 다음은 이 생각을 싫어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of going there alone. 거기에 혼자 간다고 하는 생각을 이런 꼴이죠. 또 I will stick to the principle. 나는 이런 원칙에 고수할 것이다. 무슨 원칙이냐? I'm not telling a lie.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렇게 되죠. 다음 the thought. 생각. 무슨 생각이냐? I'm meeting you tomorrow. 내일 당신을 만난다는 생각이 makes me awake. 나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한다. 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이라서 따라서 문장 속에서 주어나 주격보나 목적어나 동격으로 쓰인다. 그러면 용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정리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동명사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죠. 자, 동명사의 주의할 용법에서 첫째, 동명사의 수동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사항이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수동 의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동명사도 물론 수동 동명사 있어요. being, pp 이런 것이 존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명사 자체가 이게 아니고 동사 ing가 되는데 이게 수동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을까? 자, 역시 시험 문제 가끔 나는 내용이니까 따라서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물이 주어 때 동사 need나 want나 또는 deserve나 이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거기에 있는 것 기억해 보세요. need나 want나 deserve나 require나 그 네 가지가 중요하죠. stand, was, past는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만일 이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때 need, want, deserve, require 이런 뒤에 만일 동사 ing인 동명사를 썼다. 그럼 이 동명사는 능동 의미가 아니라 수동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정사로 to be, pp, to be, en의 뜻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교해서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I want, 자, 나는 원한다. 여기다 고치기를 이 차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차를 고치기를 원한다. I want 다음에 고치기를 하는 말은 뭐라고 쓸까? 물론 고치다는 mend나 repair나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to mend라고 써보자. I want to mend this car.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동사 뒤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서 명사적 용법이 됐죠. 근데 만일 this car를 주어로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보자면서 this car wants
자, 이 차는 원한다. 그럼 여기에 해석이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고쳐지기를 원한다. 를 써야 돼요. 고쳐지기를 원한다. 수동적 의미가 된다. 그럼 부정사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 To be mended. To be mended.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너무 길다. 너무 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to be mended를 잘 안 쓰고 need나 want나 deserve나 require 같은 경우는 사물이 주어 때 여기에 아예 mending이라고 써버린다 이 말이죠. 동명사를 쓰면 이것이 수동적 의미를 가는 것이다. 이 차는 고치기를 아니라 고쳐지기를 원한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또 예문 보세요. This car needs painting 하면 이 차는 칠할 필요가 있다. 즉 칠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 페인팅은 to be painted의 개념이 되고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읽을 가치가 아니라 읽혀질 가치니까 to be read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 의미라 부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자, 부정사 편에서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할 때 그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일 때는 그대로 놔두고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불필요할 때 전사 일반적으로 for를 붙이지만 앞에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있을 때 of 의미상 주어다. of 의미상 주어다. 이거 했죠. 자, 그런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표시가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He is proud. 그는 자랑하고 있다. That his son got the prize. 이렇게 해서 that가 부사절이 되는 구문을 생각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다. 그의 아들이 그 상 탄 것을 자랑한다. 그럼 만일 이것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알기 위해서 단문화 시켜보면 즉 그는 자랑하고 있다. 그럼 여기 명사절 이게 부사절이죠. 여기서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려니까 전사를 붙여야 돼요. 그럼 이 전사가 뭘까? 역시 be proud에 연결되는 전사는 형용사 편에서 배웠죠? of다. 그래서 be proud of를 쓴 거죠. 즉 그는 자랑하고 있다. 그럼 자기 아들이 상 탄 것을 자랑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자기 아들의 해서 his son 소유격을 쓴다 이 말이죠. 아들이 상 탔음을. 이건 시제인데 앞선 시제를 나타내죠. 앞선 시제니까 having pp를 쓰게 돼요. having got the prize. 이걸 쓰죠. the prize. 이렇게 쓰면 결국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소유격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고 할 수 있고 또 앞선 시제를 동명사로 쓸 때 having pp 즉 having en을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건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도 돼요. 자, 그럼 거기 또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I'm sorry that he's lazy. 나는 그가 게을러서 유감이다. 하는 것을 단문화시키면 I'm sorry for 하면 그의 게으름에 대해서 하니까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He's being lazy 시제가 같으니까 being lazy라고 썼어요. 그 다음 한 칸 떼서 Tom insists. 탐은 주장했다. Mary should know his true heart. 즉 메리가 자기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Tom insist on을 쓰면 메리의 알 이렇게 써야 되니까 Mary's knowing his true heart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다. 물론 참고본에 보시면요. 의미상 주어가 무생물이거나 그럴 때는 소유격 표시를 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목적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되겠어요. 따라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소유격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동명사의 시제 문제. 이것도 별로 문제가 없겠죠. 자, 동명사의 시제. 그럼 부정사의 시제에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그럼 동일한 시제는 어떻게 쓸까? 똑같아요. 동사 ing를 쓰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Bill is proud of being confident. 빌은 자기가 능력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being competent는 지금 능력 있는 것을 말하니까 Bill is proud that he is competent과 같은 개념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만일 그럼 Bill was proud, 빌은 자랑했다. of being competent, 능력 있음을 하면 과거 일이니까 Bill was proud that he was competent이라고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노트북은 참고해서 기억을 해줘. 자, 동명사도 미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 미래가 될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해 두시면 돼요. 확신이나 능력 의미의 표현들, 즉 확실하다 아니면 또 능력 있다 이럴 때 뒤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것은 미래적 개념이 되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I'm sure, 즉 나는 확신하고 있다. Tom succeeding in the exam. 탐이 시험에 성공할 것을. 여기 확신 다음에 쓰인 이 동명사는 미래적 개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절로 바꾸면 I'm sure that Tom will succeed in the exam과 같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John has the ability. 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of solving the problem easily. 그 문제를 쉽게 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 뒤에 쓰인 이 동명사는 Tom has the capability that he will solve the problem easily 해서 미래 개념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동명사의 동일 시제는 동사 ing인데 우리가 확신이나 능력의 표현 뒤에 쓰인 동명사는 미래적 개념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동명사에서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앞선 시제는 having en이 된다는 거죠. having en.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요. We are all sorry. 우리 모두는 유감이다. For your having been sick. 당신이 아팠던 것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having been 이 완료 동명사형 having bp 이것은 앞에 동사보다 앞선 것을 말하니까 we are가 현재니까 여기 동사는 과거로 쓰인 거죠. We are all sorry that you were sick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the boy admitted 그 소녀는 인정했다. having stolen the bike 자전거 훔친 것을. 그럼 having stolen 이 having pp꼴로 나온 것은 admit보다 앞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The boy admitted that he had stolen the bike 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시제에 관한 문제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명사는 주의사항에 또 동명사의 수동 의미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기억하고요. 동명사의 시제도 별로 문제 없고 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소유격으로 쓴다도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부정사보다 훨씬 쉽죠. 근데 동명사편의 중요한 것은 동명사를 포함한 관형적 구문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사항이 뭐냐면 동명사 중요 구문을 포함한 중요 관형적 구문들이 있다. 자, 이 구문들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먼저 지금 거기에 동그라미 1하고 1, 2, 3, 4 했는데 유사 형태를 묻기 위해서 번호를 편의상 이렇게 붙인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There is no ing. 자, 이건 무슨 뜻일까? There is no ing. 무엇 할 수 없다. 무엇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부정사로 바꾼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아니면 no one can. 같은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 예문처럼 There is no telling his character. 그의 성격을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It is impossible to tell his character와 같은 말이고 No one can tell his character와 같은 개념이 된다. 그래서 There is no ing 무엇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유사꼴로서 두 번째 이런 형태를 써보자. There is no 다음에 뭐 use나 포인트나 자, 이런 걸 써서 in ing. 자, there is no use in ing.
There is no point in ing. There is no good in ing. 이것은 무엇 해도 소용없다. 무엇 해도 소용없다 하면 it로 정리하는 구문이 있죠. 자, it로 정리하는 구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보죠. 자, 무엇 해도 소용없다 하는 것을 거기는 What is the point used in ing? 그러니까 What is the point in ing? 이것을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같은 동명사 구문 What is the point in ing? 아니면 What is the use in ing? What is the good in ing? 무엇 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정리를 했어요. There is no point, 즉 소용없다 in excusing your mistake. 너의 잘못을 변명해도 이걸 what is the point? 무슨 소용이 있겠냐? in excusing your mistake. 너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즉 변명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3번은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참고해서 기억을 해보죠. There's nothing 비교급된 다음에 ing를 쓰면 뒤에 거 하는 것만큼 더 무엇한 것도 없다.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것보다 무엇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There's nothing better than your passing the exam.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최상급적 의미를 갖게 되죠. 또 There's nothing, 즉 worse 하니까 더 최악의 일은 없다. Than finding others fault.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꼴이죠. 그래서 대어에 관한 꿈은 세 가지 꼴이 있음을 볼 수 있죠. 특히 두 가지 꼴, there is no ing, there is no use나 no point in ing. 또 아니면 세 번째, there is nothing, 그리고 비교급 된 여기는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쓰면 무엇 하는 것보다 무엇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동명사의 관형적 구문에서 디어를 동반한 구문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역시 이번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it를 동반한 구문이 되죠. 먼저 it is no use in ing. it is no use ing죠. 자, 무엇 해도 소용없다.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it is no point ing. 무엇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아까 했던 there is no use in ing와 같은 개념이죠. 그럼 이걸 부정사로 쓰면 it is of를 붙여서 of no use 아니면 of no point, of no good. 이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쉽게 말해서 자, 이 구조는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 해도 소용없던데 it가 가져오고 여기는 동명사가 진조가 돼요. 여기는 it가 가져오고 부정사가 진조가 되죠. 원래 가조 진조는 부정사가 있지 동명사는 없다 그랬죠. 근데 왜 동명사를 썼냐? 이거는 of를 생략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동명사를 진조로 쓴 특이한 구문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 있듯이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즉 엎질러진 우유에다 대고 우는 것은 소용없다. 이것을 it is of no use라고 쓰면 to cry over spilt milk. there is no use라고 쓰면 in crying over spilt milk.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it goes. 두 번째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자, 말 그대로 하면 that는 말 없이 간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같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은 it is needless to say that 아니면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같은 말이죠. 자, 예문을 보세요. It goes without saying. 즉 that는 말 없이 간다. that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it is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또 it i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고 쓴 걸 볼 수 있죠. 뒤에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세 번째 what you say to ing.
이건 먼저 구문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뒤에 거를 말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뒤에 거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개념을 갖게 되겠어요. 즉 하바의 의미를 가진 말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What you say to ing. 자,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죠. 자, 교재를 보시면요. What you say to dating with me. 나와 데이트하는 게 어때? How about dating with me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494페이지로 가서 이번엔 세 번째 묶음. 자, 세 번째 묶음. 자, 거긴 make a point of ing. 자, 무엇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다. 무엇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다. make a point of ing. 자, 같은 말로 make 이러 룰 to 부정사 같은 말이죠. make 이러 룰 to 부정사. 자, 이 관계는 자주 시험 문제에 동원되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은 또 다르게 be in the habit of ing 무엇하는 습관에 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개념을 갖긴 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되고 make a point of ing는 make 이러 룰 to 부정사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I make a point of jogg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나는 뛰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I make it a rule to jog every morning. 아니면 I'm in the habit of jogging every morning.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2번.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미 진행형 같은 데서 정리를 했죠. 그럼 그 형태가 뭐예요? 자, 이건 be on the point of ing. 그렇죠? be on the point of ing. 이것은 be on the brink of ing나 be on the edge of ing나 be on the verge of ing나 be on the threshold of ing. 그래서 무엇이 문턱에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막 무엇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막 무엇 하려고 하다. be about to의 개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곧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The bird was on the point of leaving its nest. 새가 막 둥지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 The bird was on the verge of leaving its nest. 이렇게 써있고 The bird was about to leave its nest 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다음 세 번째 make a point of ing랑 make 이러를 투부정사 또 be on the point of ing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제 네 번째 묶음을 또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꼭 묶지 않고 그냥 쭉 한번 나열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편의상 묶어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be busy ing. 이것은 무엇 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Tom is too busy writing his report. 탐은 자기 레포트 쓰기에 바쁘다. 그림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be far from ing. 이것은 be beyond ing와 같은 말이죠. 물론 abov를 쓰기도 해요. be above ing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결코 무엇 아니다. 이런 교점. 그래서 he is far from being satisfied with his lot. 그는 결코 자기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을 he is beyond being satisfied with his lot. He is never satisfied.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Be far from ing, be beyond ing, be above ing다. 결코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be what ing. 이건 무엇할 가치가 있다죠. 그럼 같은 말로 be worthwhile를 쓰면 뒤에 to 부정사를 동반하게 되죠. 무엇할 가치가 있다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worth reading many times. 이 책은 여러 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This book is worthwhile to read many times. This book is worthy of. 자, 이것을 worthy of이라고 써서 reading many times. 이 책은 또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다.
꼴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495페이지의 5번째 묶음.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죠. 자, go ing 무엇하러 가다.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 comma ing는 무엇하러 오다. 예를 들면 we'll go climbing this Sunday. 우린 이번 일요일에 즉 등산하러 갈 것이다. go ing 무엇하러 가다. 또 will you come having dinner with us. 우리와 함께 식사하러 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go ing, comma ing 무엇하러 가다, 무엇하러 오다 경우죠. 그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조 자주 보이죠. 자, 밑줄 쳐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e close to ing, come near ing. 자, come close to ing 아니면 come near ing 거의 무엇 할 뻔하다는 뜻이죠. He came close to falling down the cliff. 그는 절벽에 떨어질 뻔했다. He came near falling down the cliff.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구문이 가끔 시험 문제가 되죠. feel like ing 밑줄 쳐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feel like ing는 like가 전사요. 무엇 하고 싶다. 이것을 부정사로 쓰면 feel inclined to 부정사. 또는 have a mind나 have a desire to 부정사. 또는 would you like to 무엇 하고 싶다는 의미를 갖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I don't feel like walking in this dismal weather. 나는 이렇게 침울한 날에 걷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가졌죠. I don't feel inclined to walk in this dismal weather. I wouldn't like to walk in this dismal weather. 이렇게 해서 feel like ing는 feel inclined to 아니면 would like to의 개념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표현이죠. 그게 stop, keep을 쓰거나 stop을 쓰거나 prevent 아니면 ban을 쓰거나 dissuade를 쓰거나 prohibit, refrain을 쓰면 A from ing 무엇을 못하게 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중요한 구문이고 이제 한 번쯤 다시 반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bad weather 즉 악천후가 kept me from going abroad that day. 즉 그때 해외로 가는 것을 못하게 했다. The teacher stopped us. 선생님은 우리가 from participating in the club 즉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못 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keep from ing, stop from ing, prevent from ing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게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spend in ing, waste in ing 무엇 하는데 소비하다.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 496페이지에 of one's own ing, of one's own ing 이것도 가끔 문제가 돼요. 자신이 직접 무엇한 그래서 PP by one 이런 말이죠. This picture is of his own painting. of his own painting을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죠. This picture is painted by him 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동명사를 포함한 중요한 관용적 구문이고 이것은 동명사 구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부정사와 연관된 구문 관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시간상 한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위주로 해서 반드시 그 구조를 암기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 대비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저렇게 하면 동명사에 관한 문법적인 내용을 전부 정리했어요. 그럼 부정사가 정리됐고 동명사가 정리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면 같은 명사적 용법일 때 어느 때는 부정사를 쓰고 어느 때는 동명사를 쓸까 하는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까? 그럼 물론 대개는 옛날 책에는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해서 몇 개를 암기했고요. 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해서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그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수준이 아닌 거죠. 그냥 막 모르고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론적 체계를 갖고 머리가 정리돼야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부정사가 또 명사적 역할하고 동명사도 같은 명사적 역할한다. 공통분모는 명사 역할이죠. 그럴 때 과연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일반적 차이점이
있다. 부정사, 동명사의 가장 일반적 차이점은 첫 번째, 의미적 차이다. 의미적 차이인데 무슨 의미적 차이가 있냐면 부정사는, 동명사는 이렇게 쓸 때 부정사는 물론 투동사, 원형, 동명사는 동사, ing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적 차이는 뭘까? 부정사는 명사형이고 동명사는 전성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명사형과 전성명사 뭐냐? 쉽게 말하면 부정사는 동사적 성격이 유지된, 그러니까 이건 동사적 성격이 유지된 구체적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반면에 이 동명사는 완전히 굳어진, 거의 굳어진 명사다. 그래서 추상 개념을 나타낼 때 동명사를 쓴다 하는 거죠. 이거는 특히 영작할 때 도움이 되겠죠. 만일 도보는 하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to walk으로 쓸까 walking으로 쓸까, 건강이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보하는 것은 걷는 것의 추상적 개념이니까 walking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써요. 근데 매일 아침 걷는 것은, 그럼 걷는 것을 쓸 때 to walk이 좋을까 walking이 좋을까? 이럴 때는 당연히 walking이라 쓰게 된, to walk이라 쓴다 이 말이죠. to walk every day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즉 예를 들어서 거기 정리하면요, 자, 부정사는 구체적 행위고 동명사는 완전히 굳어진 명사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도보는 할 때는 walking을 써서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즉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근데 매일 아침 걷는 것은 하면 구체적 행위니까 to walk every morning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운전은 하면 driving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driving needs much practice time, 많은 연습 시간을 요한다. 근데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 행위니까 to drive the car safely 라고 쓰는 게 좋죠. 이것은 필요하다, 연습과 그리고 마음의 침착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또 밑에 보면 독서는 하면은 reading을 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reading is the mind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즉 당신의 책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아무래도 읽는 것은 동작이니까 to read your book carefully 라고 쓴다 거죠.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의 첫 번째 차이점은 같은 명사라도 의미적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부정사는 구체적 행위, 그리고 동명사는 추상적 개념을 뜻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페이지를 넘겨서 497페이지를 보면 생년필표죠. 동명사가 아무리 구체적인, 즉 명사, 추상 명사의 개념이 된다 할지라도 동명사 앞에는 관사를 동반하거나 복수꼴은 쓸 수가 없게 돼요. 또 동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미래를 생각하는 것 할 때 the thinking the future 이렇게 쓰면 틀리죠. thinking이란 동명사 앞에 더를 붙이면 틀린다 이 말이죠. 이건 thinking the future라고 써야만 맞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환자를 구조하는 것, saving the sick 하면 틀리죠. saving the sick이라고 써야 맞다. 절대로 복수꼴은 안 쓴다 하는 거 봤죠. 그다음 거기에 갑작스러운 달리기 할 때 sudden running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죠. running suddenly, 왜냐하면 동사적 형태를 가졌으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물론 동명사가 관사도 안 붙이고 복수꼴도 없지만 관용적 구문, 분화복수 이런 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further asking 하면 asking이란 동명사 앞에 더를 동반했죠. 부탁하기만 하면 이런 말이죠. 그 다음 do the ing 무엇을 담당하다. the following 그 다음에 말하는 것 risking up 무엇 이상 이런 식으로 rising up 무엇 이상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즉 goings 하면은 행위 거동을 말하고 flyings 하면은 공중에 있던 부스러기들을 말하죠. savings 저축 또 takings 이렇게 쓰면 수입이라고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명사가 전성명사라 할지라도 관사를 동반하거나 복수꼴을 안 쓰지만 몇 가지 수거 형태 등에서는 볼 수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이 동명사, 부정사의 차이점에서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소유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전치사 뒤에는 전사의 목적으로는 부정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할 때 전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부정사를 목 쓰고 동명사를 쓴다 하는 기본적 개념을 거기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97페이지 밑에 맨 밑에 2번 전사의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쓴다. 이건 익히 아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표시만 해두고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498페이지에 보면 그렇지만 전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쓰지만 접속사가 변한 전사인 버튼화된 while 뒤에는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3번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다. 그것은 동명사가 전성명사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어쨌든 동명사와 부정사의 일반적 차이점에 의미적 차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소유격이라는 문제, 그 다음 전사 목적으로 동명사를 쓴다는 문제를 기억하면 일반적 차이점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목적어의 차이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부정사, 동명사의 차이에서 목적어의 차이점. 자,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느 것을 과연 목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데,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